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카이멘토링 최영득 원장이고요. 왼쪽에 저희 한국창의영재교육원 박규희 대표님, 그리고 반갑습니다. 스카이멘토링 이종화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는 학교를 어떠한 성향의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을 표로 한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과학고, 외고, 국제고와 같은 학교를 특목고라고 하죠. 그래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과학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라는 것이 그에 해당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산고, 민사고 이런 학교들은 자사고에 속하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교과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교과를 고루 들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들 이해하신 상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간혹 영재학교라는 개념을 실제로는 특목고에 속해 있지 않고 별도의 학교로, 기타 학교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목고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을 뾰족하게 지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목고랑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때 특목고라는 거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를 통칭하는구나, 그 다음에 영재학교는 이에 해당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와 지역 단위 자사고가 있지만 오늘은 자사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바로 여러 가지 준비해둔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박규희 대표님과 이종원 선생님께 질문을 여쭤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 질문을 나왔던 거고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학생, 영재학교나 특목고는 어려울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박규희 대표님 가까이 계시니까 먼저 여쭙고요. 그 다음에 이종원 선생님께 여쭐게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선생님을 부임하셨었는데요. 네. 진로가 진짜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은 영재학교나 특목고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지만 진로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공부에 따라서 영재학교를 먼저 지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안 되면 또 과학고로 가고 특목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로가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는 학생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네. 소장님께서는 진로의 뚜렷함과 뚜렷하지 않음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진학 준비를 하셨을 때 어떠한 느낌이셨나요, 혹시? 이게 실은 제가 이제 저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재학교는 어떤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맞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아이들이 그런 다양한 관심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사고나 오히려 과학고보다는 영재학교에서 여러 학문을 접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찾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그 아이들의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고 해서 도전해보고 또 과학고 도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그런 어떤 도전의 과정들이 굉장히 큰 성장을 아이들에게 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입학한 아이들이 각 학교마다 다 상위권에서 리더의 자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겠냐 싶어요. 네. 학습 준비적인 연결까지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오면 이제 또 한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이, 영재학교 준비할 때 특히 수학이나 과학 한 가지만 좋아하는 학생들은 어떡하냐, 이런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네. 대표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학교는 수학, 과학, 전부 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더라고요. 수학이 모든 교과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수학을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과학은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과학에서 물리, 화학, 지구학, 생물이 있지만 거기서 자기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를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두 분 다 대표님이면서 이제 저 이종원 소장님 소장님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네. 수학만 잘하는 친구 또는 네. 과학만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지도해 보셨을 때 어떠세요? 네, 이게 지금 초반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이게 실은 이제 아마 올해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거리일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방학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스카이멘토링에서 이런 오늘 같은 설명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 목적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목적이냐면, 이 시점에서 지금 방학 동안에 그런 어떤 거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가 가장 지금 우리 최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왜냐면 자기소개 쓰려다 보니까
수학은 쓸만한 게 없다. 근데 과학은 프로젝트 한두 개가 있으니까 쓸 거 있는데 수학은 쓸 게 없으니까 과학으로 치우쳐버려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하십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적 역량이 더 높거든요. 그렇다면 수학적 역량을 어떻게든 지금 갖고 있는 거든 아니면 방학 동안에 만들든 아니면 찾아내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벌써 지금 본론에 대한 핵심이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구체적인 건 좀 뒤에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소하겠지만은 자소서에 보면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네. 수학의 역량, 네. 그렇죠. 또 과학의 역량을 네. 반드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동안 준비를 안 한 학생들은 방학 때라도 미리 준비를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자사고든 모든 진행을 할 때 그 2달, 3달 전에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되게 빈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해 보시고 어떤 내용을 채울지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면접과 자소서 부분에서 한번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 학교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어느 정도 친구가 특목 자석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뒤쪽에 수학 진도는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학습적인 부분 남아있긴 한데요. 여기는 좀 이게 큰 국지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저 친구는 한 특목 자사고 가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보십니까? 네, 먼저 네. 대표님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학력이 정도가 있는 편차가 있죠. 네. 편차가 있지만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의지력이 강하고 동기부여가 있는 학생들은 어딜 가도 성공을 해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지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네. 소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그 제가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꿈을 이렇게 좀 꺾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B가 한두 개 있다고 너는 안 돼라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럼 뭐 B 한두 개 있다고 해서 실은 B 한두 개에서도 다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갔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어머님들께서 뭐 이게 때문에 오늘 못 가고 이것 때문에 가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성향으로 초점을 맞추셔야지 성적의 조건, 물론 뭐 성적이 좋아야 되겠지만 뭐 B 한두 개 있다 이것 때문에 못 간다 뭐 이런 걸로 먼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학교에 맞을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아이들이 어떤 꿈을 위해서 계속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항상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가 이런 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성향적으로 아까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적으로 열심히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들 그리고 네. 본인이 원한다면 사실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누군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제 얘기해 볼게요. 학습 성향 외에도 평상시에 학생의 성격, 아까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신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친구들이 학교 유형에 어울리나요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영재학교엔 좀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는 것 같고 특목고엔 이런 스타일, 자사고랑 일반고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어울린다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 많이 보셨으니까 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를 말씀드리면 영재학교라 과학고는 애들은 연구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 네. 아이들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비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기 팀을 구성해서 동아리, 자율동아리라든지 교과동아리에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잘 되더라고요. 네. 성적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 자기소개서는 특히나 이런 글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연구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게 지금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매년 보게 되는데요. 연구 지금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게 뭐 창의성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연구에 대한 주도성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그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만날 때 뭐 친해지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때 그 연구에 대한 모토가 딱 공통 부모가 생기면 네. 뭐 전혀 잘 되죠. 뭐 옛날부터 보는 아이들처럼 네. 단합이 아주 전환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연구에 대한 의지가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자기 포인트에 대한 이 의견 교환이 상당히 세련된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영재학교에 대한 것이.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사이에서 학생들이 이제 진출해도 네. 일단 그 인간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성과가 좋아요.
네. 예, 그래서 또 사회성이 좋은 학생들 네. 상당히 강조돼야 됩니다. 이게 아마도 저희가 공동체 역량이라고 부르는 학교에서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인성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겠죠. 네. 잘 조화롭게 진행하고 그렇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영재학교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보실 때 어떤 성향의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좋을까요? 소장님께서 한번. 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래 이게 이제 어떤 보편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성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를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수행평가에 대해 중학교 수행평가도 자기주도적으로 꼼꼼하게 챙겼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자사고가 실제로 맞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영재학교는 절대평가 제도고 자사고는 자사고하고 과학고는 우리가 9등급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상대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면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실수를 한두 개 하거나 어떤 연구 성장에 있어서 어떤 괜히 솔직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는 좀 어떤 연구 성향이 있으면서도 좀 털털하면서도 창의성이 또 있으면서도 자기 어떤 그거를 발할 수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물론 일반고에서 상위권을 치기 위해서도 그런 성향들이 필요하겠지만, 꼼꼼하게 자기 거를 챙기면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주도적이 좀 더 강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역시, 자사고에 맞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 보편적인 거지, 꼭 이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영이 한 가지 있는데 아이들 보낼 때에는 사실 훨씬 더 훌륭한 친구들,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약간 학원소를 좀 덜 타고 네.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데 이 부분을 잘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민사고라든가도 그렇고 우리 특히 이제 외대부도 그렇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교육을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이제 특목고를 정작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특목고 애들은 사교육을 더 많이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많이 하고 가는 케이스죠. 그래서 가서는 그 안에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민사고도 그렇고 2주에 한 번 학교 밖으로 나오고 시험 때는 3주에 한 번 나오고 이러다 보니 진짜 부모님하고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거를 챙기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특목고에는 많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학교를 보면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보면요, 학부들이 욕심에 이제 자기 자식이 올림피아드 준비를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올림피아드 준비도 수학도 하지만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하는데 사실 그거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또 소홀히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것보다는 연구 중심의 공부도 하고 내신 공부하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